자, 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쪽에 이제 들어가 있는 최단 경로 추가 문제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최단 경로 또는 이제 도로망 유형과 관련된 이제 문제만 이제 해설하는 영상이고요. 이제 34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A지점에서 출발해서 P 지점을 지나 B 지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지나는 거니까 결국 A에서 P까지 지나는 거니까 요렇게 한번 가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그냥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이제 4C2가 되는 것이고 그쵸? 6C2죠. 얘는 이제 6C2가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3C1이 되는 것이니까 둘이 곱하면 되겠죠? 6C는 15고 얘는 3이니까 답은 45가지. 자, 그럼 다음 문제. 자, 3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다. A지점에서 B지점까지 최단 거리를 갈 때 P와 Q 두 지점을 모두 지나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그냥 경로로 따주면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되고 이거 누가 봐도 두 가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니까 두 가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방법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두 개니까 4C2 6가지죠. 따라서 다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6 해서 정답은 2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자, 3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비슷하게 접근하시면 돼요. 여기서 A에서 B까지 이제 가면 되는데, 먼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을 먼저 세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차피 한 가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 안 해도 되고,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이거는 4C2죠. 6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 이거는 3, 3이니까 6C3. 그러니까 20가지지.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두 가지였고. 따라서 이거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6, 2, 12 계산하면 240가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자, 37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쌤이 직접 만든 문제고요. 자,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그냥 최단 거리를 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마 이제 이 문제를 푼 사람 중에 이거 그냥 노가다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 한 사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1, 1,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요거 2,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4, 이렇게 하면 5, 여기는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푸는 사람 많을 텐데, 이 문제는 사실 쌤이 약간 대놓고 낚시를 조금 했는데, 여기는 사실,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사실상 낚시 길이에요. 여기는 가면 안 되는 길입니다. 왜냐면, 최단 경로잖아요. 그러면 쌤이라면, 요 아래로 내려가는 것보다 차라리,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굳이 아래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라면 그냥 이렇게 가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굳이 여기서 아래 내려갔다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만큼 얘랑 얘만큼 이제 더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쓸데없는 길을 지우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쓸데있는 길만 생각하면 결국 요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문제인 거지.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얘는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 가는 방법. 그 다음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지금 3칸 한 칸이니까 여기 4가지고, 여기는 1가지, 여기 4가지. 그래서 4, 4, 16가지. 16가지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든지 처음에 길을 봤을 때 좀 복잡하게 생긴 길 같은 거 보잖아. 그러면 쓸데없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늘 체크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쓸데없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늘 체크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6월 교육청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온 문제고요. 자, 다음 이제 그림은 두 종류의 파이프이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형과 이렇게 일자형 이렇게 파이프가 있는데요. 이 파이프를 그림 2처럼 이렇게 4가지 방법으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요런 모양으로 그렇게 해서 이 4가지 이 카드라고 해야 되나? 이 4가지 카드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A랑 여기를 채우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위에 있는 걸 좀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뭐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배치하는 이제 방법이 뭐냐? 자, 이 문제는 이제 사실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출제 의도는 뭐냐면 출제 의도는 그냥 수용소입니다. 수용도가 사실 출제 의도인데 쌤은 이거를 이제 도로망 유형의 문제로 이제 해석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이 문제는
사실 있잖아. 얘는 쌤이 요 가운데에 요 네모 가운데 저 중앙에 이제 이렇게 점을 찍어볼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운데에 점을 찍어볼게.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점을 다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하면 요런 도로망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조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무조건 있는 거야. 자, 쌤이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이 지점 있죠. 이 지점 쌤 P라고 할게요. 그 다음 이 지점은 이제 Q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P에서 Q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의 수가 여기 있는 이 배치도에 배치하는 방법이랑 정확하게 동일하다는 얘기를 쌤이 해주고 싶은 거야. 자, 왜 그러냐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한 방에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예를 들면 한번 쌤이 최단 경로를 한번 세워볼게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갔다고 쳐볼게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파이프가 연결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일자형 파이프,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기역자형 파이프,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기역자형 파이프, 여기서 이렇게 기역자형 파이프, 그다음 여기서 일자형 파이프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맞죠? 예, 이런 식으로. 또 하나 해볼게요. 이게 정확하게 딱 1대1 대응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뭐 위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볼게요.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렇게 기역자 파이프, 여기서 기역자 일자 파이프, 여기 기역자 파이프, 이렇게 기역자 파이프, 이렇게 기역자 파이프, 이렇게 기역자 파이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정확하게 연결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이 P에서 Q까지 이제 최단 경로 방법이랑 동일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그럼 결국 여긴 3칸이고 여긴 2칸이니까 결국 정답은 OCE. 그래서 10가지다 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만큼 이제 10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요. 원래 출제의 의도는 수정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놓고 이렇게 뭐 이걸 처음에 쓰는 경우 뭐 이렇게 쓰는 경우에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수정도로 문제를 푸는데, 우리는 이제 도로망 유형으로 문제를 볼 수 있다. 이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요. 자, 그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는 생각보다 되게 쉬운 문제예요. 4월 교육제 29번 문제인데, 다음과 같이 보면 알겠지만 맨 첫 줄은 꿈, 그 다음은 얘는 이이, 그다음 루루루루, 진진진 다. 그래서 결국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글자와 그림과 같이 이렇게 배열되는데, 결국 꿈에서 출발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꿈, 뭐 이, 루, 진다 이거잖아요, 그죠? 또 뭐 예를 들면 꿈, 이, 루, 진다, 그치? 꿈, 이, 루, 진다, 그죠? 결국 이거는 뭐냐면 여기를 A라고 하고 이렇게 도로망 하나 그리는 거지.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B, 여기 A에서 B까지 그냥 최단 경로죠, 그쵸? 맞죠? 그래서 그냥 최단 경로로 가면 알아서 꿈은 이루어진다가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그냥 최단 경로 문제고 3칸이니까 정답은 6C3. 그래서 20가지가 정답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다는 거. 자,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 9월 평가 22번 4점짜리 문제고요. 자,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갑은 A에서 C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걷고, 이 그냥 길이 정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을은 C에서 A까지 굵은 선을 따라 걸으며. 그러니까 자, 한마디로 갑은 무조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은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냥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케이, 별 건 없는 것 같고. 자, 병은 B에서 D까지 도로를 따라서 가는데 여기서 최단 거리를 간다고 합니다. 병은 이제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애. 근데 갑, 을, 병이 모두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가도록 병이 B에서 D로 가네요. 여기가 B야. B에서 D로 가는 방법. 단, 갑을 병은 동시에 출발하면서 속력 같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만나는 지점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여기 보면은 결국에는 갑이랑 이제 이 을이 속도가 똑같기 때문에 여기 몇 칸이냐면 1칸, 2칸, 3칸, 4칸, 5, 6, 7, 8, 9칸. 9칸이에요. 그러면 결국 9칸이면 이 갑이랑 을은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고 요 중간 지점에서 이제 갑이랑 을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병이라는 애는 이 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을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방식으로 가면은 이 점을 지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이 병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이 길을 무조건 가야 돼. 결국 병이라는 사람은 이 지점까지 가는 이 방법,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두 칸이니까 4C2, 여기도 4C2. 그래서 이게 6가지고 이게 6가지. 그래서 66에 36까지. 이게 이제 정답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교육청 가형 25번 문제고요. 또 다음과 같이 이런 직선 도로망이 있는데 5개의 지점 P, Q, R, S, T 이 중에서 어느 한 지점도 지나지 않고 A지점에서 B지점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구하세요. 그러니까 5개 모두 안 지나야 돼요. 그럼 이런 거는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절대 안 좋죠. 왜냐면 P, Q, R, S, T 요거 5개의 지점을 모두 안 지난다의 여사건은 5개의 지점을 모두 지난다가 맞을까요? 그렇죠. 절대 아니죠. PQRST를 모두 다 지나지 않는다의 부정은, 그것의 여사건은 PQRST 중 적어도 하나는 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P는 지나고 QRST는 안 지나고 막 이런 것도 세야 되고, 막 QR은 지나고 2개는 지나고 안 지나는 거 이런 것도 세야 되고, 막 4개 지나고 1개 안 지나는 것도 세야 되고, 막 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그렇습니다. 얘는 그냥 쌤이라면 노가다랍니다. 그냥 요 길을 지워요. 요 길 지우고, 이렇게 길 지우고, 이렇게도 길 지우고, 이렇게 길 지우고, 없는 길이 다른 없는 거예요. 이렇게 길 지우고. 알겠죠? 그럼 결국 지운 길만 쌤이 한번 도로를 그려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일단 생겼고, 요렇게 계단형.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 세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조금 센스 있는 사람이라면 얘를 이렇게 반 갈라서 여기서 이것만 노가다 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도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딱 정확하게 구조가 대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만, 굳이 다 노가다 하지 말고 하나만 한 다음에 더해도 되겠다라는 생각하면 더 좋아요. 그럼 하나만 합시다. 그럼 여기 1.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2. 2 아니죠? 자, 여기서 이렇게밖에 올 수 없으니까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2, 여기 3, 여기 4, 여기 5. 이렇게밖에 못 오니까 2, 여기는 5, 여기는 9, 여기는 14. 이렇게밖에 못 오니까 5, 이렇게 14, 여기는 28, 얘는 14, 이렇게 하면 42, 계속 42, 계속 42. 그래서 곱하기 2 해가지고 정답은 84가지다. 왜냐면 이쪽에서도 42가지가 있을 거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42, 그러니까 42에서 84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2번 문제 풀어볼게요. 사관학교 가형 23번이고요. 자, A에서 B까지 가는데 이 어두운 부분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뭐 그냥 어떻게 풀을지 바로 그냥 답이 나오죠. 네. 그냥 바로 노가다 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길을 이제 잘 세워서 노가다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딱 맞죠? 자, 그러면 하나 해볼게요. 여기 11111 이렇게 하면 2고, 이렇게 하면 3, 이렇게 하면 3이고, 이렇게 하면 6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는 1밖에 없고, 얘도 이렇게 오는 방법이 6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오는 방법이 6밖에 없고, 여기 1밖에 없고, 1밖에 없고, 여기 7이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6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12, 이렇게 하면 19고요. 이렇게 하면 6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7, 이렇게 하면 18, 이렇게 하면 25고, 이렇게 하면 37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2개 더해서 마지막으로 62가지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62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다음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요상하게 생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거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노가다입니다. 그쵸? 그래서 1, 여기 1, 이렇게 더하면 2고, 이렇게 더하면 3, 이렇게 더하면 4고,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 4밖에 없고, 이렇게 하면 5고, 이렇게 하면 6이죠? 이렇게 하면 9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하면 15고, 이렇게 9, 이렇게도 9, 이렇게도 9. 더하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9 한 번 더하면 24가지, 이렇게 더하면 33가지, 이렇게 더하면 42가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입니다. 2008년 수능 나형 25번 문제고요. 4점짜리인데 꽤 틀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자, 직사각형 모양의 잔디밭에 산책로가 그려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원의 모양을 띠고 있으면서 외접한 형태로 이렇게 8개가 외접하고 있는 형태의 이렇게 산책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도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러면 뭐 솔직히 쌤은 처음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대충 느낌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8번이면 가네요. 그 예를 들면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자 지금 드는 생각이 약간 이상한 생각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서 일곱, 여덟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쪽을 기하면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길은 가면 안 되네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그쵸? 이 A에서 B까지 가려면 이 길은 돌아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일로 가면 망하고 그러면 이 길도 가면 망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 쓸데없는 길이 존재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이게 사실 이제 이렇게 원으로 가긴 하지만 어차피 뭐 이렇게 모든 지금 이 뭐라고 해야 될까? 4분원이라 해야 되나요? 홀을 4등분한 거. 이거는 어차피 길이가 다 똑같으니까 이걸 이렇게 직선으로 보기 쉽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쌤의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이렇게. 직선으로. 자, 그럼 직선으로 쌤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직선으로 가면 사실상 이제 그림이 딱 나오거든요. 그쵸?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쌤이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갔다고 치면 얘는 사실상 이렇게 갔다고 치면 얘는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간 거지. 그지? 그래서 딱 돼요. 결국에는 이거 여기서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이제 가는 이 모양인데 이거를 약간 이렇게 돌려서 그리면 쌤 A를 여기다 그릴게.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네모 하나가 붙어 있고 여기 위에 네모가 하나 붙어 있는 상태고 여기가 지금 B 지점인 걸 알 수가 있지. 그치? 약간 돌리면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하 여기랑 여기는 쓸모없는 길이 맞구나.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가 쓸모없는 길이 맞았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요걸 알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나머지는 그냥 노가다를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1 그럼 이렇게 더하면 2고 여기 2고 여기 3 여기 4 요건 이렇게밖에 못 오니까 4 이렇게 5고 이렇게밖에 못 오니까 5 여기 9 여기 13 이렇게 못 오니까 13 이렇게 하면 14고 이렇게 더하면 27이고 이렇게 더하면 40까지. 그래서 정답은 40까지다. 오케이? 그래서 쓸데없는 길이 있다라는 게 이 문제 어떻게 보면 포인트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직선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도로망을 이렇게 우리가 좀 친숙한 이 도로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 요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교육청 가형 24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있는데 교차로 P와 교차로 Q를 지날 때는 직진 또는 우회전을 할 수 있는데 좌회전을 못한다고 합니다. 좌회전. 그랬을 때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냐. 그러니까 좌회전을 할 수 없다는 뜻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갔다가 좌회전이면 이렇게 못 간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위로 가서 이렇게 가면은 좌회전을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못 간다는 거야. 그치? Q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안 되고 또 이렇게 못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자, 최단 거리예요.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간다는 거야. 그러면 이 최단 거리로 간다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몇 가지 이제 팩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최단 거리면 P랑 Q를 동시에 지날 수는 없어요. 그쵸? PQ를 둘 다 동시에 지날 수가 없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그냥 결국에는 결국 P 따로 Q 따로 생각해도 상관없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자,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이게 지금 지점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교차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좌회전을 할 수가 없으면 결국 이렇게 불가능하고 이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여기서 온 경우죠. 자, 이렇게 이거 불가능한 건데, 그런데 쌤이 처음에 말한 이거는 원래 불가능해요. 왜? 최단거리라서 원래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쵸? 최단거리일 때는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 그 얘기는 초록색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파란색만 불가능하다는 거야. 즉 이렇게는 가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이 둘을 조합하면 우리가 어떤 그 전략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지 대충 감이 옵니다. 이 문제는 어떤 전략을 써서 풀어야 될까요? 자, 맞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사건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면 이 문제 여사건은 P 그리고 Q를 좌회전으로 지나는 경우를 빼면 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어차피 P, Q는 동시에 안 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문제는 P랑 Q를 지날 때 지금 쌤이 방금 AND라 그랬어요. AND P랑 Q야. P랑 Q를 지날 때 좌회전할 수 없다야. P, Q 둘 다 좌회전 안 돼야. 그러면 걔를 부정하면 P 좌회전 하는 경우 또는 Q 좌회전 하는 경우가 돼요. 그쵸? 맞죠? 그럼 여기에 숨어있는 의미는 뭐냐면 쌤이 얘기했죠? A 또는 B에 숨어있는 경우는 뭐냐면 A 맞고 B 아닌 거 플러스 A 아니고 B 맞는 거 플러스 A랑 B 둘 다 맞는 거 이거 세 가지를 다 합쳐줘야 되는데 이 경우가 없다는 뜻이에요. 즉 결국에는 이거는 여사건으로 만약에 문제를 풀다면 결국 전체 사건에서 어차피 둘 다 지나는 경우는 없으니까 P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경우 그 다음에 Q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만 빼주면 된다는 거예요. 둘 다 좌회전해서 가는 경우는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전체에서 P 좌회전, Q 좌회전을 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고 여기는 세 칸이니까 결국 8, C, 3. 그러면 결국 56가지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P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경우 그러면 좌회전에 가려면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만 안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만 가면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가려면 여기서 무조건 일로 가야 돼요. 그쵸? 그 다음에 이렇게 좌회전해서 가는 경우 해야 돼, 이번에. 그럼 이렇게 좌회전. 이렇게. 뭐 한 가지밖에 없네요, 얘는. 그죠? 솔직히? 자, 그 다음. 이번에 Q 해서 Q. Q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지. 우리 이제 좌회전 가는 경우니까. 그러면 결국 이렇게 지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도로망을 만들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치? 오케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세 가지고, 한 가지, 세 가지니까 총 9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가지만 빼주면 정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답은 56에서 10을 빼서 46까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6번 2017학년도 경찰대 9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 그림에 어느 도시의 도로를 선을 나타낸 것인데 교차로 P에서는 여기서는 좌회전을 할 수가 없답니다. 좌회전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 Q는 여기 공사 중에서 아예 지나갈 수가 없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랬을 때 A를 출발해서 B에 도달하는 최단 경로의 개수는 몇이냐? 자, 이거는 우리 이 전 문제의 넘버 45번 문제 요 영상 요거를 먼저 이제 공부하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46번 풀이가 궁금하면 그 전에 45번 풀이를 먼저 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하냐면 45번처럼 문제를 풀 거예요. 어차피 좌회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어쨌든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 생각이에요, 쌤은. 그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여사건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차피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자, 결국 전체에서 P에서 좌회전하는 경우를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Q를 지나는 경우로 빼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놓고 원래는 이 둘이 동시에 가는 경우의 수를 또 한 번 원래 더해줘야 됩니다. 그쵸? 왜냐면은 쌤이 말했지만 A 또는 B의 이제 경우의 수는
A 플러스 B 빼기 A 교집합 B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아예 세분화시켜서 A는 맞는데 B는 아닌 거 플러스 A는 아닌데 B 맞는 거 그 다음 플러스 A랑 B 둘 다 맞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는 생각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쌤이 이걸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사건 같은 경우는 쉽게 얘기하면 P에서 좌회전 가능한 거 플러스 Q를 지나는 경우 그 다음에 빼기 P에서 좌회전하면서 동시에 Q 지나는 경우 그러니까 1번의 마인드로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될 텐데 근데 P에서 좌회전하고 Q에서 지나는 경우 이 경우가 없어요. 왜? P에서 좌회전하면 이 Q를 지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 그러면 그건 최단 경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불가능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쵸? 그냥 여사건은 P 좌에서 P 좌 플러스 Q 진화가 되는 거야. 결국 그거를 빼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P를 좌회전해서 지나는 경우랑 Q를 지나는 경우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경우의 수부터 세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8,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둘이 더하면 13C5가 돼요. 굉장히 숫자 클 것 같네. 보기만 봐도 벌써 숫자 크죠? 그럼 13, 12, 11, 그 다음에 19까지 하고, 여기는 5, 4, 3, 2, 1이에요. 그럼 5, 20 날라가고, 그 다음에 4, 3, 10이 날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13 곱하기 11 곱하기 9 요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계산하면 아마 1287이라는 정답이 나올 것이고요. 이제 P를 좌회전해서 지나는 경우를 세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좌회전하려면 무조건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 이 점을 지나야 되고 결국 이런 도로망과 이런 도로망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이제 네 가지.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7칸이니까 7. 그래서 7, 4, 28가지가 될 거고 이번에는 Q를 지나는 경우 세볼게요. Q를 지나는 경우는 여기를 지나는 거니까 요런 도로망이랑 요런 도로망 생각하면 되겠네. 자, 여기는 지금 5칸에 7칸이니까 7C2죠. 그럼 7C2면은 21가지고요. 얘는 3, 3, 6C 3이니까 20가지네. 따라서 얘는 계산할 경우 420가지가 돼요. 그러면 결국 더하면 448가지니까 요거를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빼면 9, 요거는 이제 없어져서 7, 3이고 요건 계산하면 8. 그래서 839,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45문제랑 굉장히 비슷한 걸 알 수가 있고 풀이 방법도 거의 동일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표면 위에 점들의 집합 x, y, x랑 y는 정수랍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좌표표면 이렇게 있으면 정수, 그러니까 모눈종이처럼 이렇게 그려졌을 때 요런 점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모눈종이 이렇게 찍혀진 이런 점.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집합 S에 속하는 한 점에서, 그러니까 정수점에서 요 교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하는 점프라는 게 있는데 이 점프가 다음 규칙을 만족합니다. 점 B에서 한 번의 점프로 점 Q로 이동할 때는 PQ의 길이는 1 또는 루트 2다. 아, 이거 뭔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하려면 1은 여기 한 칸이 1이니까 결국 이렇게 상하 좌우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루트 2면 루트 2는 여기 1이면은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니까 결국 대각선으로 가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하 좌우 이렇게 대각선 그러니까 우리 체스로 치면은 퀸 있죠, 퀸. 이 퀸의 움직임대로 하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죠? 한 칸씩 대신에. 그러니까 한 칸씩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퀸보다는 왕이겠네요. 그죠? 왕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A가 마이너스 2,0에 있고요. B가 2,0이 있어요. 이랬을 때 4번만 점프해서 여기로 가는 경우 그러니까 결국에는 쌤이 좌표표만 한번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2,0이면 여기가 이제 A가 있는 거야.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B가 있는 거지. 2,0이죠. 그러면 일단 살짝 좀 모눈종이를 좀 그려볼게요, 쌤이. 자, 그리고 이제 왕처럼 움직이는 거지. 자, 요게 지금 믿기진 않겠지만 다 하나당 정사각형이에요. 그랬을 때 4번만 움직여달라 이거야, 4번만. A에서 B까지 4번만 움직여달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간다든지. 오케이? 괜찮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맨 처음에 뭐 이렇게 간다든지 뭐 이렇게 간다든지 이런 걸 해보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위로 올라가면 뭐 어떤 방법을 써더라도 4번 만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가도 당연하죠. 얘도 뭐 어떤 방법을 써도 4번 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을 좀 크게 케이스별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쌤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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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렇게 또 아까 맨 처음에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섞으면 하나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예를 들면 먼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게 옆으로 위로 갔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서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지그재그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2번이랑 이거 2번.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케이스밖에 안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걸 가지고 그냥 나열하는 방법.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문제는 구성하고 배열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쌤이 이제 이 도로망 쪽으로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 도로망에서 쌤이 이제 맨날 얘기하는 이런 카드 이론 있잖아요. 이 카드 이론. 그 카드 이론을 이제 적절히 이제 대각선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A에서 B까지 이렇게 가는 거. 그걸 이제 이렇게 구성해서 배열하는. 그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서 그랬고, 이거 같은 경우에 또 활용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도로망,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여기까지 가는 방법. 근데 뭐 이렇게 대각선 같은 걸 좀 이렇게 이용해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활용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이 도로망 쪽에다가 문제를 소개했습니다. 어쨌든 배열할게요. 그러면 배열하면 여기는 한 가지고요. 자, 얘는 4팩에서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 그래서 12가지. 얘는 제 4팩, 2팩, 2팩이죠. 4C2랑 똑같으니까 6가지. 그래서 다 더하면 12 더하기 6, 1해서 정답은 19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48번 문제입니다. 2008년 유아평가원 가형 30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얘는 도로망 문제가 아닌데 왜 여기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왜 여기 있는지? 일단 문제라도 읽어볼게요. 자, A, B 두 사람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탁구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첫 경기부터 A가 이긴 횟수가 B가 이긴 횟수보다 항상 많거나 같아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7일 동안 경기를 치른다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그랬을 때 총 A가 4번 이기고 B가 3번 이기는 방법의 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A, B, C, D가 이제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경기를 하는데 이제 그 누적 결과가 A가 B보다 늘 이긴 횟수가 많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첫 경기엔 A가 이길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가 이겨도 되고 B가 이겨도 되죠. 왜냐면 B가 어차피 이겨도 1승 1패니까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B가 이기면 안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문제는 원래 수영도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그런 문제입니다. 사실은. 수영도로 문제를 푸는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수영도에서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쌤이 이 문제를 왜 도로망 유형에 여기다가 이제 문제를 넣었냐. 그 이유는 이 문제를 아주 기가 막히게 도로망 유형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서 그랬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도로망으로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그 아이디어를 이번에 좀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쌤이 도로망을 그릴 건데 어떻게 도로망을 그릴 거냐면 가로는 4칸, 세로는 3칸짜리를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이 4는 4, 3이 여기서 나왔냐면 4번 이기고 B는 3번 이기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쌤이 설명해 줄게요. 자, 이 지점을 쌤이 이제 P라고 하고 이걸 Q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A는 4번 이겨야 되고 B는 3번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가 이기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지. B가 이기면 위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A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이기면 이렇게 그러면 A 이기고 그 다음에 여기 B 이기고 A 이기고 자, 순서대로 쓸게요. 그냥 자, 순서대로 쓰면 결국에는 A 이기고 B 이기고 A 이기고 B 이기고 A 이기고 B 이기고 이렇게 알겠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할 게 이렇게 누적으로 봤을 때 A가 늘 이긴 횟수가 B보다 많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같아지는 지점이 이때예요. 요때랑 요때가 A랑 B가 이긴 횟수가 같은 지점입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딱 정사각형 만들어지니까요.
그러면 이 선보다 아래에 있는 경우, 이 선보다 아래, 그러니까 이 점 포함해서 아래에만 도로망을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가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는 A가 한 번 이기고 B가 두 번 이긴 지점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저 쌤이 지금 그린 저 대각선, 큰 대각선을 기준으로 아래로만 도로망을 그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럼 결국에는 쌤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결국 이거를 바탕으로 결국 P에서 Q까지 이제 그림을 그리면 결국에는 요렇게 생겼고 여기에 요렇게 이런 식으로 생겼고 짱짱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고 그쵸? 자 여긴 지울게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겼고 그래서 여기 Q 그래서 이런 도로망의 방법의 개수를 세는 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쵸? 되게 아이디어죠. 그래서 이거 세면 되고 쌤 이거 어떻게 세나요? 당연히 뭐 길이 이상하니까 당연히 노가다죠. 그래서 1 여기 2 여기 2 여기 3 여기는 4 이렇게 하면 5고요. 여기 5고요. 여기는 9고 저렇게 하면 14. 그래서 정답은 14가지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배우자는 게 이제 쌤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아 이렇게 도로망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구나 이런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배워보자라는 취지로 쌤이 이 문제를 여기다 넣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9년 11월 교육청 고등학교 2학년 가형 마지막 번 문제로 나온 문제인데요.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가로 방향 도로와 세로 방향 도로가 각각 이렇게 평행한 도로망이 있는데 도로망 위에 A, B 지점에 숙소가 있대요. 여기랑 여기가 숙소가 있는 위치고 그 다음에 PQRS 지점에 관광지가 있다. 아 여기랑 여기가 관광지인가 봐요. 자 그런데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온 어느 가족이 A 지점에 있는 숙소가 있대요.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PQRS 지점에 있는 관광지 두 곳을 관광을 하고, 그러니까 4개 중에서 2곳만 관광을 하고 다시 B로 가서 이제 또 다른 숙소인 B로 가는 방법.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관광지 2개를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 방법. 그러한 최단 경로의 수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 보면 PQRS 지점에서 직선도로 L까지 거리가 같다. 그러니까 뭐 이 거리가 똑같다는 뜻이죠. 이건 이제 그냥 문제가 오류가 나지 않게 그냥 설정한 것 같고 결국에는 A에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A에서 이렇게 가서 쭈루룩 갔다가 뭐 이렇게 R 들렸다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최단 거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갔다가 들렸다가 아래로 내려가서 이렇게 들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약간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쌤이 이제 2가지로 풀이법을 알려줄 건데 첫 번째는 다소 노가다 풀이입니다. 노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케이스 분류를 통한 노가다 버지. 왜냐면 PQ, PR, PS 이거 4개잖아. 그럼 4개 중에서 이제 2개를 선택하는 방법이 6가지란 말이야. 그래서 6개 정도만 이제 노가다를 하면 돼요. 그래서 PQ 들리는 경우, 그 다음에 PR 들리는 경우, 그 다음에 PS 들리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QR 들리는 경우, 그 다음에 QS 들리는 경우, 마지막으로 RS 들리는 경우 이런 식으로. 30번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6번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6번만 하면 마지막 번 문제 맞출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 그럼 PQ 들리는 경우 PQ 들리냐면 자 무조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서 Q 이렇게 들렸다가 이렇게 와야 돼. 여기까지는 행동이 강제가 되죠. 갔다가 일로 내려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그럼 여기서 결국 여기 B까지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결국에는 요거는 여기서 요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니까 이거는 이제 직사각형 도로망이니까 이제 4칸 2칸 그러니까 6C2가 되겠죠. 6C2. 그래서 15가지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PR인 경우에는 자 PR인 경우 이거 지울게. 자 PR인 경우에는 P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 R은 2칸 내려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면 되죠? 그럼 결국 여기서 1로 가는 방법이잖아. 그러면 얘는 4칸 1칸이니까 5C1 해서 5 이런 식으로 풀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이번에는 PS. 그럼 PS는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서 쭉 갔다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네요. 얘는 한 가지밖에 없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벌써 3개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QR은 QR을 가려면 여기서 여기로 가야 돼요. 그쵸? 여기서 일로 가야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여기서 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이렇게니까 얘는 OC1이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들렸다가 내려가서 들렸다가 내려가서 여기. 그럼 여기서 다시 일로 내려가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들려서 내려갔다 들려서 내려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OC. 그래서 얘 노가드 하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QS 두 번째 거 마지막 2개 남았죠. QS면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가는 방법이 아까 OC1이었고, S면 일로 내려가서 갔다가 일로 가는 거니까 이건 뒤에는 한 가지밖에 없네. 그래서 5가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S 봅시다. RS 같은 경우에는 RS는 여기서 일로 가는 거죠. 여기서 일로 이렇게 갔다가 들렸다가 내려갔다 들리는 거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만 생각하면 되겠네. 그래서 6C. 그래서 15가 되겠죠. 오케이? 아무래도 요 PQ 갈 때랑 이 RS 갈 때 당연히 이제 구조적으로 대칭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근데 어쨌든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주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더하면 요게 이제 20이고 더하면 45고 요거는 20, 요거 21. 그럼 다 더하면 이제 66까지.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되겠다.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풀이를 쌤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이제 쌤이 직접 만든 풀이에요. 쌤이 직접 만든 풀인데 쌤 풀이가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어떻게든 4칸을 갔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왼쪽으로 돌아와야 돼. 그죠? 왜냐면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관광지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오른쪽으로 4칸 갈 거 아니야?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4칸 올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관광지를 들리려면 이 오른쪽 4칸을 먼저 간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뭐 이렇게 오른쪽 4칸을 먼저 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아래로 한번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아래를 몇 번 섞는 건 괜찮아요. 갔다가 이렇게 어쨌든 가요. 간 다음에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오른쪽으로 갔다가 바로 왼쪽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아래로 한 칸 바로 내려가야 돼요. 이것까지는 똑같아. 연속 동작이 들어가요.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요게 세트로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 관광지에서 선택하는 그런 행동이 되겠지. 첫 번째 관광지 선택.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아래로 가는 거. 오케이? 이게 세트로 A라고 생각하는 거지. A.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광지는 그런 식으로 하고 두 번째 관광지는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 요거. 그러니까 오른쪽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 왜냐면 굳이 더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두 번째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S를 고르는 경우라면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갔다 왼쪽 가는 거. 여기까지가 세트예요. 근데 첫 번째 관광지는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가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B라고 하면 결국에는 여기에다가 A랑 B까지 섞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A랑 B가 이 오른보다는 이 뒤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요것도 맨 마지막에 나와야 돼요. 그죠? 이 친구도 맨 마지막에 나와야 돼. 그러니까 A, B가 중간에 섞여야 되는 거지. A, B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아래가 여기 지금 A에 현재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요 아래도 하나 빼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딱 맞아요. 아다리가.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예를 들면 하나만 있으면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쌤이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서 이렇게 가서 Q 한번 들려서 내려간 다음에 그다음 R 한번 들려서 여기서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일로 갔다 라고 하면 자, 이 길을 쌤이 요걸로 만약에 나열하면 일단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개 있는 요거 중에 하나를 먼저 쓴 거예요.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또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거 여기 보이십니까? 요게 지금 현재 A를 쓴 거예요. A를 쓰고 그 다음에 바로 B 쓴 거야. B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왼쪽 한 칸, 그 다음에 여기 아까 하나 남은 거 있죠? 요거 남은 한 칸, 그 다음에 왼쪽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그냥 요거를 나열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오른쪽이랑 A랑 B랑 왼쪽은 나와 있는 순서가
있어요. 오른쪽이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A랑 B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A랑 B 사이에 오른쪽이 이 아래가 몇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왼쪽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거를 다 네모라고 바꾸는 거지. 싹 다 네모로 바꾸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모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인 거지. 10가지가 네모예요. 그렇죠? 결국 10개의 네모랑 2개의 두 개의 요거 아래 요거를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결국 12C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곱하기 이제 11 나누기 2가 돼가지고 정답은 66까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거는 뭐랄까 좀 아마 풀이를 본 사람은 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까 나라면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사실 맘 편하게 그냥 이렇게 노가다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상이 좋습니다. 근데 쌤이 이 풀이2를 근데 굳이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풀자라는 그런 말보다는 이런 아이디어도 좀 배우자. 이런 풀이도 있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확장해 나가자. 이런 의미로 봐야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관학교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이 이루어진 도로망이 있는데 9개의 지점에 요 동그라미 표시가 있다고 합니다.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 중에서 이 동그라미 표시된 걸 딱 하나만 지나게 가는 방법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자, 쌤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생각났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 모습의 구조가 굉장히 대칭적이에요. 대칭. 두 번째는 결국 지점이 9개인데 예를 들면 하나를 들렸다고 하면 나머지는 들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나머지를 들릴 수 없다고 치면 사실 여기는 없는 길이나 다름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길이 나와요. 이런 이쁜 바둑판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말이지 그냥 노가다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쌤. 그냥 여차하면 9개 그냥 노가다 하면 되는 거잖아. 맞죠? 이런 두 가지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대칭. 구조가 대칭이야 이 뜻은 뭐냐면 예를 들면 쌤 봐봐. 요 점을 지나는 방법. 이 점을 지나는 방법은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역주행 불가능하니까. 그럼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 일로 가서 여기서 이 B까지 가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바둑판 모양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4C2가잖아. 4C2가 되니까 6가지야. 근데 쌤은 이걸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야. 이거랑 자, 이 지점을 지나는 방법. 자, 이 지점을 지나는 방법은 A에서 이 점을 지나야 돼.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A에서 B로 가는데 이 지점을 지나는 방법은 B에서 반대로 역으로 이렇게 시간을 되돌려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것도 똑같이 최단 거리가 돼야 되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는 못 가잖아. 그지? 이렇게 올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가서 이 점에서 요런 바둑판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사실상 아까 했던 그 모양을 뒤집어 놓은 거랑 사실 다름없죠. 그죠? 구조가. A에서 B로 최단 거리를 간다는 건 B에서 A로 최단 거리를 가는 거랑 또 동일한 말이거든요. 왜냐면 시간을 되돌려서 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케이스 노가다를 해도 몇 개씩 같은 게 되게 많으니까 생각보다 문제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아까 했죠? 얘 같은 경우에는 4C2가지가 나온다 했으니까 얘는 6가지가 나와요. 이만큼 6가지. 그럼 얘도 6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얘 해볼게요. 얘로 가려면 무조건 여기서 1로 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지나고 여기서 1로 가려면 얘는 무조건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2칸짜리, 1칸짜리니까 이게 3가지죠? 그러니까 여기는 결국엔 3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은 3가지. 그러면 여기랑 구조적으로 대칭이 여기도 3가지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도 무조건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 얘는 한 가지밖에 없네. 그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밖에 없을 거니까 얘도 구조적으로 대칭이니까 한 가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거는 1로 가려면 이렇게밖에 못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밖에 여기까지는 자동이고 여기서도 여기까지니까 이건 3가지네. 그래서 얘는 3가지, 그럼 얘도 3가지겠지.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마지막 요만큼. 자, 요만큼 어떻게 풀릴 거냐? 자, 얘는 결국에는 여기까지 가는 거지. 여기까지 이렇게. 그럼 2가지고 여기서 무조건 이렇게 통과할 수밖에 없고 여기도 이렇게 2가지고. 그럼 2 곱하기 2니까 여기는 4가지가 되겠네.
그래서 요만큼은 4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계산하면 이 위에 있는 거 다 합치면 10개, 얘도 이거 다 더하면 되죠? 10개, 얘도 10개니까 결국 더하면 31번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구조적인 이 대칭에 의해서 동일시 전략을 쓴 거지. 동일시 전략, 그리고 이 노가다가 합쳐져서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막 되게 이쁘게 문제를 풀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문제입니다. 쌤이 직접 만든 문제고요. 문제 볼게요. 자, 이웃단 두 교차로 사이가 모두 같은 도로망이 이게 있어요. 자, 명도는 도서관에서 출발해요. 일정한 속도로 학교를 향해 최단 거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학교를 향해서 막 이렇게 간 거지. 그 다음에 현우는 학교에서 출발해요. 자, 도서관을 향해서 또 일정한 속도로 갔어요. 갔는데 목적지를 향해 가던 도중에 중간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합니다. 우연히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고 나서 둘은 함께 목적지를 바꿔서 여기 있는 PC방으로 샜어요. 알겠죠? 자, 만나서 PC방으로 샌 거죠. 그러한 방법이 몇 가지냐 이거예요. 대신에 명도와 현우의 걷는 속도는 동일하고요. 자, 그럼 일단 이 문제는 먼저 만난 지점을 먼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만나야 되냐면 지금 도서관에서 학교로 가고 얘는 학교에서 도서관을 간단 말이야. 서로 향해서 가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속도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도서관에서 학교로 가려면 결국엔 1칸, 2칸, 3칸, 4, 5, 7, 8칸 만에 이제 가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이제 만나려면 결국 4칸씩 해가지고 4칸 간 지점에서 아마 만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 4칸 간 지점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4칸 간 지점이 이렇게 여기서 4칸 갈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 이렇게 4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만날 수 있는 그 지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만날 수 있는 지점. 그럼 얘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케이스 분류. 3번, 4번. 그러면 1번 지점에서 만나려면 1번 지점에서 만나서 PC방으로 가는 방법.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1번 지점에서 만나서 PC방 가려면 일단 여기로 만나려면 이제 명도는 여기서 일로 가는 방법이 지금 이렇게 요게 3 곱하기 1짜리니까 이거 4C 1가지죠. 그래서 만나는 방법이 4C 1 그냥 바로 암산할게요. 쌤은 4 곱하기 현우는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1이 1. 그 다음에 만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PC방을 가는 방법이 이게 지금 4칸, 3칸짜리니까 73이죠? 73. 그러면 73은 이제 35가지니까 결국 계산하면 140가지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만 더 풀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번에 이 지점에서 만나가지고 PC방을 가는 방법. 그럼 이 지점에서 만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4C2, 6가지죠. 곱하기,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 3칸, 1칸이니까 4가지. 그래서 4가지고, 그 다음에 PC방으로 가는 방법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니까 3칸, 2칸. 그러니까 5C2죠. 그래서 10가지. 5C니까 10가지. 그러면 계산하면 이제 240가지가 나오네. 세 번째, 3번 지점에서 만나서 PC로 가는 거. 3번에서 여기로 가는 방법 4가지고, 얘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 6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 방법이 3가지네. 그럼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6, 4, 24고, 계산하면 72. 마지막 네 번째 계산하면 여기서 만나는 방법 얘는 1가지고, 얘는 여기서 1가지, 여기서 가는 방법 4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PC방 가는 방법 1가지. 그래서 4가지밖에 없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거 모두 다 더해주면 정답이 나오겠죠? 따라서 정답은 다 더하면 456가지. 요게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교육청 나형 29번 문제고요. 자, 그림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은 이제 정사각형 R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9개로 이루어진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도로망을 따라서 최단거리로 A지점에서 B지점을 B지점을 지났다가 다시 A지점으로 돌아온답니다. 그런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첫 번째, 정사각형 R의 4변을 모두 지나야 된다. 여기 이 4변을 모두 지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소리는 결국 이 가라는 친구는 A에서 B로 가는데 결국에는 여기를 무조건 들릴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면 뭐 이런 데를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갔다가 그럼 이런 경우에는 돌아올 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밖에 아까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갔으면 여기서 이렇게 막 돌아오니까 여기를 못 채우거든. 그럼 결국 이건 채우려면 결국 이 지점을 무조건 어떻게든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일로 이렇게 오던지,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갔다가 일로 오던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2 곱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이 점을 갔으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나 이렇게 가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자, 그러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 조건 보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중 4변을 모두 지난 정사각형은 오직 정사각형이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오는 그런 애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 말고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는 경우는 없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쌤은 솔직히 이 문제 풀 때 그냥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노가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가다다. 왜냐면 이 아래 이거 얘 말고는 돌아오는 이게 다른 거는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가 여기서 올 때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게 R 말고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래서 솔직히 쌤은 그러면 이 A에서 여기 이 지점까지 어떻게 가냐가 또 핵심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4C2예요. 그죠? 여기 이렇게 두 칸이니까 6가지가 있는데 알다시피 이게 모양이 지금 여기에 두 칸이기 때문에 4C2지만 6가지지만 구조적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아마 6가지 중에서 3가지, 그러니까 반반, 정확히 3, 3. 3가지씩은 구조적으로 대칭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6가지 셈이 직접 한번 해볼게요. 좀 두꺼운 걸로. 그러면 예를 들면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자, 쌤이 천천히 다시 해줄게요. 다시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둘,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셋,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렇게 넷. 요게 지금 이 모양이랑 대칭이죠. 그 다음에 요렇게 5. 얘가 아까 이렇게 간 거랑 대칭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요렇게 6. 그럼 이건 이렇게 간 거랑 대칭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칭되는 게 정확하게 2개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경우의 수가 똑같을 것 같으니까 사실 이거는 3번만 하면 됩니다. 그죠? 딱 3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뺑 돌아서 가는 경우 이렇게 뺑 돌아서 가는 경우랑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경우, 세 번째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3가지 정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케이스 분류 하겠습니다. 일일이 노가다죠 뭐. 그럼 자 보세요. 쌤이 그냥 일부러 그냥 정사각형 2개만 그리겠습니다. 2개만. 이게 4개짜리만 여기만 그릴게.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 그럼 여기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또 한 가지, 이렇게 2가지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2가지가 있을 거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일로 돌아올 때 이제 여기를 잘 피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피해서 가야 되냐면,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정사각형만 조심하면 돼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경우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거 말고는 정사각형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여기서 위험한 정사각형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 말고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6가지에서 한 가지 빼면 되는 거니까 이건 5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5가지.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는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요 파란색이죠. 이렇게 가는 경우죠. 이렇게 가는 경우. 자,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한 가지 있고 2가지 있게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 2가지를 그래서 쌤이 처음에 이렇게 고려를 한 겁니다. 2 곱하기로 이렇게. 어차피 다 곱하기 2 할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위험한 정사각형이 꽤 많아요. 여기도 위험하고요. 여기도 위험하고 여기도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일이 다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6개밖에 안 돼요. 6개 중에서 해보는 거니까. 그럼 자, 보세요. 자, 이거 되죠? 하나. 자, 하나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면 망하죠. 자, 아직 하나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갔다 이렇게 가도 여기 때 망하죠. 자, 아직도 하나예요. 그럼 이제 내려가는 경우, 내려가서 이렇게 똑같은 길 따라가는 거, 이거 괜찮죠? 둘.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망해요. 그쵸? 여기 생기니까.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 이것도 여기 생기니까 망해요. 2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2가지. 오케이? 2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록색으로 가는 경우죠. 초록색.
초록색이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간 거야. 그럼 얘도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고. 자, 얘도 그냥 노가다를 해볼게요. 얘도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이거 괜찮죠? 만들어지지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면 얘 때문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둘 괜찮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면 이제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가도 얘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괜찮죠. 그러니까 셋. 그러니까 여기는 3개인 거지. 결국 여긴 5개, 여긴 2개, 여긴 3개예요. 결국 다 더하면 10가지. 따라서 20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까 여기서 여기 3, 3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3, 5, 2가 있고 또 그 다음 케이스도 똑같이 3, 5, 2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쌤은 지금 사실 6개의 케이스를 해야 되는데 5, 2, 3 있고 또 똑같은 게 5, 2, 3 있을 거니까 결국에는 여기다 10 플러스 10을 해서 20가지가 되고 그 다음 둘이 곱해서 40가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잘 세주고 쌤처럼 이렇게 실수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 40가지.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수녀를 거의 안 썼죠. 그냥 노가다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쌤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 그러면 뭔가 한 방에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차하면 그냥 노가다로 직접 세보는 게 좋아요.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4, 2, 6가지밖에 안 돼. 6가지 정도면 1, 2, 3, 4, 5, 6 벌써 다 셌잖아. 그러니까 6가지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오케이? 심지어 이제 29번 문제잖아요. 그럼 29번 문제 푸는 거면 이 정도는 투자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여차하면 노가다를 해야 된다라는 걸 약간 교훈으로 준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7월 교육청 무려 30번 문제고요. 자,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그림과 같이 이웃한 두 교차로 사이 거리가 모두 같은 도로망이 있다. 자, 여기 보면 집이 있고 여기 도서관, 서점이 있네요. 자, 그런데 철수가 집에서 도로를 따라서 초단거리로 가는데 약속 장소가 도서관인 것 같아요. 도서관. 도서관으로 이제 가다가 어떤 교차로에서 약속 장소가 서점으로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도서관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떤 교차로에서, 그러니까 어떤 지점에서 교점에서 이제 서점으로 약속 장소가 바뀌었으니 일로 와라. 그래서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집에서 서점까지 지나온 길이 같은 경우 하나의 경로로 간주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 1과 그림 2는 연락받은 위치는 다르지만 같은 경로다라고 얘기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그림 1은 집에서 이제 도서관으로 딱 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화를 받은 거지. 서점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간 거예요. 근데 그림 2는 뭐냐면 이렇게 아직도 도서관인 줄 알았어. 근데 여기서 전화를 받은 거지. 그래서 서점으로 와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전화는 지금 다른 곳에서 받았죠. 하지만 경로는 똑같으니까 결국 이거 둘은 같은 걸로 취급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걸 같은 걸로 취급했을 때 결국 철수가 집에서 서점까지 갈 수 있는 모든 경로의 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리고 단 하면서 철수가 도서관에 도착한 후 서점으로 가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면 도서관으로 가려고 철수는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가려고 했었어. 이렇게 가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한 여기서 전화를 받은 거지. 서점으로 와라. 그러면 하면서 끝났네. 이것도 포함한다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문제를 요약을 하면 되게 거추장스럽게 말을 많이 했지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집에서 도서관으로 향해 가다가 중간에 서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 이게 몇 개냐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서점으로 돌아가는 방법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 문제는 사실 2009학년도 사관학교 문제에 비슷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모티프로 만들어진 문제 같아요. 그래서 2009학년 사관학교 문제 중에 똑같이 철수가 등장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철수가 어떤 지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법 이거를 이제 물어보거든요. 아마 그거도 전화를 받고 다시 약속 장소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 풀이를 좀 쌤이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려고 하는데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면 예를 들어 케이스 분류하는 거예요. 일단 집에서 그러니까 요 1번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요 2번 줄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3번 줄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4번 줄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이렇게 케이스를 나눕니다. 그러면 1번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그럼 1번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는 그러면 이건 사실상 그냥 여기 어딘가에서 전화를 받으면 그냥 바로 서점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자, 2번. 자, 2번 줄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2번 줄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자, 2번 줄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요거. 여기서 전화를 받은 경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 줄 찍고 다시 서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랑 똑같거든요. 다시 이 줄을 찍고 다시 서점으로 돌아오는 경우. 그럼 이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런 얘기야. 서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있고 집이 이렇게 있고 서점이 이렇게 있으면 지금 현재 이런 길인데 결국 여기 위에 있는 이 줄을 터치하고 다시 서점으로 돌아오는 경우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요 뒤에 예를 들면 쌤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잖아. 그러면 여기 뒤에 있는 이거 있죠.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 요거를 위로 꺾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이렇게 자, 이 줄을 기준으로 쌤이 이제 그 대칭이 되게끔 줄을 만들면 결국에는 쌤이 말하고 싶은 건 여기서 이 집에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개수.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개수가 여기서 이 줄을 찍고 다시 서점으로 돌아오는 경우랑 똑같아요. 정확하게 1대1 대응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걸 그대로 꺾어 올려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간 거랑 똑같은 거지. 그렇죠? 아래에 있는 부분은 위로 꺾어 올린 거지.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돌아온 거 이거는 이렇게 간 거랑 똑같은 거지. 그 다음에 뭐 반대로 쌤이 이번에는 아무렇게나 한번 해볼게. 예를 들면 이렇게 갔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간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1대1 대응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 요 집에서 요 지점까지 간 경우의 수는 똑같으니까 결국 4칸 2칸이니까 6C2 그래서 15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3번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그러면 3번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는 자 3번은 여기가 3번이죠. 그럼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줄을 거쳤다가 이쪽 줄을 이렇게 거쳤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 그럼 이 경우는 이 뒤에 있는 걸 위로 꺾어 올리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보조선으로 2칸 더 만드는 거지. 이렇게. 2칸 더 만들어서 결국에는 아하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똑같은 거지. 예를 들면 지금 이런 경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간 거랑 똑같은 거야. 여기 뒤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꺾어 올린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것도 경우의 수를 세면은 이 전체가 4칸이고 이거 4칸이니까 8C4랑 똑같은 거야. 8C4. 오케이? 그럼 8C4 계산하면 8, 7, 6, 5, 4, 3, 2, 1이니까 약분하고 요렇게 약분하면 2. 그러면 얘는 70까지가 되겠네. 그럼 마지막으로 4번 전화. 4번에서 전화 받은 경우. 그러면 4번에서 전화 받은 경우는 이 경우에는 지금 모양이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지금 3줄이고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결국 이 위에까지 이렇게 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이 아래 있는 거 꺾어 올려야죠. 그럼 결국에는 이만큼 다시 세야겠네.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개수는 똑같으니까 여기가 4칸이고 이만큼 6칸이죠. 그럼 결국에는 10C4가 되고 14 계산하면 아마 210이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요 한 가지, 15가지, 그리고 70까지, 210까지 모두 더하면 되겠네. 요 계산하면 16가지고요. 70이랑 더하면 86까지, 결국 정답은 296가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009학년 사관학교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이거 이제 쌤 교재에 있는데, 2009학년 사관학교 먼저 풀어보시고 이 문제를 풀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5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대학교 25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인접한 교차로 사이의 거리가 모두 1. 여기 다 1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1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요 1인 바둑판 모양의 도로가 있다. 그랬을 때,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경로 중에서, 자, 문제에서 이런 말 했네. 가로 또는 세로의 길이가 3 이상의 직선 구간을 포함하는 경로의 개수가 몇이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가면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3짜리 직선 구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괜찮다는 거지. 오케이? 이런 건 괜찮아. 아니면
자, 이런 경우도 여기 세로 3, 여기 가로 3 이렇게 있으니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거. 그럼 요거는 지금 두 칸짜리,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이렇게 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어볼까 생각해 봅시다. 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려고 했었냐면, 뭐 다양한 풀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쌤은 어떻게 풀었냐면, 이걸 역시 카드라고 생각한 거야. 오른쪽으로 결국 5칸을 가야 하고, 위쪽으로 이제 3칸을 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나열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지금 보면, 여기 또는이란 말을 했어요. 또는. 그죠? 그러면, 가로가 3 이상이거나, 또는 세로가 3 이상이에요. 그죠? 맞죠?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뭐 또는 뭐 이걸 풀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예를 들면 A 또는 이제 B 이걸 풀려면 A가 이제 3 이상인 경우를 세고 그 다음에 B가 3 이상인 경우를 센 다음에 그 다음에 둘 다 3 이상인 경우를 빼줘야 돼요. 원래는 그렇게 빼줘야 돼. 근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둘 다를 빼주거나 아니면 아싸리 A가 3 이상인데 B가 3 이상이 아닌 거 플러스 그 다음에 A는 3 이상이 아니고 B가 3 이상인 거.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인 거지. 그 다음에 둘 다 3 이상인 거. 이렇게 세 개를 더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중에 아무거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쌤이 이런 생각한 거야. 과연 세로가 3 이상. 근데 세로 3 이상은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번에 간다는 뜻인데, 근데 그러면 가로가 지금 총 5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를 들면 제가 자 세로가 3칸이면 예를 들면 한 칸 갔다가 3칸 갔다가 다 4칸이잖아. 그러면 가로도 3칸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로는 3칸 이상인데 가로는 3칸 이상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세로 3칸을 만족하면서 가로 3칸은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세로 3칸이 만족하면 그럼 가로도 3칸 이상이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경우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가. 이쪽 경우. 여기 보면 여기 B가 3칸 이상인데 A가 3칸 이상이 아닌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야. 그럼 결국 이 두 개만 세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뭐냐면 얘는 A가 3칸 이상인데 B가 3칸 이상 아닌 거고 얘는 A가 3칸 이상인데 B가 3칸 이상인 거잖아. 그럼 알다시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그럼 결국 이거는 A가 3칸 이상인 것만 세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어차피 가로가 3칸 이상이면 그러니까 세로가 3칸 이상이면 알아서 가로는 3칸 이상일 거기 때문에 결국 세로가 3칸 이상인 걸 세던 안 세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결국 가로가 3칸 이상인 것만 세면 된다는 뜻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케이? 다시 세로가 3칸 이상인 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왜? 어차피 세로가 3칸 이상이면 알아서 가로가 3칸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세로는 3칸 이상이든 아니든 가로가 3칸 이상인 걸 세주기만 하면 알아서 이거는 포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그냥 가로의 길이가 이거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이거를 그냥 가로의 길이가 3 이상 이걸로 문제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결국 가로의 길이가 3칸 이상인 걸 해야 됩니다. 세로의 길이가 3칸 이상인 건 신경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만족하면 얘가 어차피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로가 3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가로가 3칸 이상인 거 안에 세로가 3칸 이상인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거의 경우의 수를 세라고 하면 그냥 가로가 3칸 이상인 것만 세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가로가 3칸 이상이려면 쌤이 이거를 배열할 거야. 이걸 배열하는데 예를 들면 배열할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배열했어요 쌤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가로가 연속으로 지금 3개짜리 이게 한 2개 여긴 1개 여긴 2개지 그지? 그러니까 가로가 연속으로 등장하진 않죠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연속으로 3개까지 등장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문제를 풀기가 쉽지가 않구나. 그럼 결국에는 이 3개짜리가 어떻게든 붙어 있어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케이스 분류를 한 거죠. 어떻게 케이스 분류를 했냐면 먼저 이 세로 있죠. 세로. 이 세로를 먼저 이렇게 쌤이 나열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여기를 뭐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이라고 하고 여기 4번이라고 하는 거야. 사이사이에다가 이
이거 있죠, 이거를 집어넣을 건데, 3칸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쌤은 아예 이거를 케이스 분류한 거야. 어떻게 케이스 분류 했냐면, 자, 위에다가 쌤 지우고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첫 번째는, 5칸이 다 들어가는 경우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아예 세트로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 두 번째는 4개가 세트로 들어가는 거지. 4개가 세트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개가 따로 들어가고, 이렇게. 세 번째는 3개가 세트로 들어가고, 2개가 세트로 들어가고. 네 번째는 3개가 세트로 들어가고, 1개 따로, 1개 따로 들어가고. 이거 말고는 없어요. 3 이상이 되려면, 그쵸? 카드가 뭉쳐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1번. 이 경우에는 그냥 얘네가 어차피 세트로 들어가는 거니까 얘네가 1번에 갈 건지, 2번에 갈 건지, 3번에 갈 건지, 4번에 갈 건지 정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4가지. 4가지. 그 다음 이 문제 풀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천천히 물어보면 되죠? 요 4개짜리 어디로 갈 건지. 그럼 4개짜리가 1번 갈 건지, 2번 갈 건지, 3번 갈 건지, 4번 갈 건지, 4가지. 그러면 4개짜리 예를 들면 여기 하나 들어갔다 쳐. 그러면 이제 1개짜리는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여기 들어가면 5개를 센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얘는 여기 말고 딴 데 가야 되니까 3가지.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거 해볼게. 이것도 똑같죠? 여기는 이 친구도 자, 요게 얘가 들어가는 경우가 4가지가 있고요. 4가지가 있고죠. 자, 그래서 4가지가 있고 얘가 들어가는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어디 들어갔다고 치면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딴 데 들어가야 되니까 3가지. 마지막으로 요거.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거 먼저 설정합니다. 얘가 어디 들어갈지 얘도 4가지. 그쵸? 그럼 예를 들면 얘가 뭐 이쪽에 들어갔다 치자. 여기 들어갔다 쳐요. 이렇게. 그러면 얘랑은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또 중복해서 들어가면 위의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들어가는 경우 3가지, 얘가 들어가는 경우 2가지라고 풀면 안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현재 똑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만약 얘가 다른 애였으면 만약에 뭐 얘가 뭐 짱구랑 얘가 철수였어. 그러면 짱구 들어갈래? 어디 갈래? 3가지. 철수 어디 갈래? 2가지. 이렇게 이게 맞는데 얘는 지금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은 애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가 여기 들어가는 경우랑 그 다음에 얘가 1로 들어가고 얘가 0로 들어가는 경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같은 건 늘 조합으로 처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중에서 요 3개 중에서 얘가 들어갈 2곳을 정해주면 되니까 3C2가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12가지, 얘도 12가지, 얘도 12가지, 얘 4가지가 되기 때문에 결국 다 더하면 40가지다. 이게 이제 이 54번의 풀이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풀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했고, 쌤이 이 54번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교훈은 뭐냐면 도로막 문제 있죠. 이 도로막 문제는 갓것순에서 유래된 건 맞아요. 갓것순 문제에서 유래가 된 건 맞아요. 그래서 갓것순 유형이긴 하지만 문제 출제 포인트에 따라서 갓것순의 냄새가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무조건 갓것순이 들어가는 건 아닐 수도 있다 이거. 뭐 얘처럼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 여기에 뭔가 갓것순이 거의 안 들어갔잖아요. 이런 개념에. 막 조합 들어가고 그냥 물어보기 스킬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치? 아니면 뭐 얘 같은 경우는 막 중복조합 이런 걸로 문제를 또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이제 풀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좀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도로막 문제는 꼭 갓것순으로만 푸는 건 아니다. 다양하게 뭐 중복조합이랄지 아니면 그냥 기본 스킬, 중요 스킬만 쓰는 그냥 그런 문제랄지 여러 가지로 이제 유형화가 돼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갓것순은 보통 의심은 하겠죠. 의심은 하지만 뭐 우리 이제 아까 53번, 2번 요거는 이제 거의 그냥 노가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로막 문제는 갓것순에서 나온 거긴 맞지만 무조건 갓것순으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풀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54번 문제를 끝으로 갓것순 추가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